야, 진작 이렇게 좀 하지. 할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판매량이 말 그대로 처참했죠. 작년 한 해 동안 집계된 판매량을 보면 르노코리아가 압도적으로 꼴찌였습니다. 11월까지 점유율이 1.5%였는데 12월까지 집계가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갑자기 XM3, 그것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격을 400만원 가까이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이게 벤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인기 없는 옵션만 우겨 넣은 차도 아닙니다. 그냥 잘 팔리는 모델을 인하하는 거라서 니로 같은 경쟁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그리고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할인을 결정한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천만원대 하이브리드 차를 르노코리아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XM3에 4올이라는 트림을 추가했는데 기존 모델 대비 370만원이나 인하된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시작 가격이 2,795만원인데 이건 진짜 파격적인 가격 인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로 같은 경쟁 모델들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 초반에 이슈가 컸던 트랙스 주력 트림하고도 완벽하게 겹치는 가격이잖아요. 사실 이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전략 하나를 발표했죠. 갑자기 연말에 월 10만 대의 XM3를 탈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벤츠나 BM처럼 듣기 시원한 할인이 아니라 이것저것 조건도 필요하고 반납할 때 뭐가 좋고 잔가가 얼마나 보장되고 복잡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케팅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 내용으로 영상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기가 무섭게 갑자기 월 초에 가격 인하를 발표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괜찮냐 이런 걸 텐데, 승차감이나 디자인 같은 건 개인 취향 영역이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해볼까요? 상품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가격과 옵션 구성일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니로 하이브리드나 트랙스랑 나란히 놓고 봐도 나쁘지 않은 구성입니다. 일단 가격대부터 보면 XM3 하이브리드는 시작 가격이 2,795만원, 풀옵션 모델은 3,370만원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2,713만원부터 3,804만원인데 시작 가격은 니로가 좀 더 저렴하고 풀옵션 가격은 니로가 430만원 정도 비쌉니다. 트랙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비교해보자면 시작 가격이 2,188만원, 풀옵션 가격은 3,023만원입니다. 트랙스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 저렴한 가격으로 초반에는 굉장한 이슈를 끌었지만 정작 하이 트림은 생산도 얼마 안 되고 고객 인도도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계약도 상위 트림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트랙스랑도 가격이 완벽하게 겹치고 있는 거죠. 기본 구성을 보면 파워트레인은 1.6GT 하이브리드 엔진, 6단 자동 변속기, 듀얼 모터 시스템, EV 모드가 기본이고요. 안전 사양으로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감지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차간 거리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이 기본입니다. 외관 사용으로는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3D 타입 LED 후미 등, LED 주간 주행 등, F1 다이내믹 블레이드 범퍼, 세팅 크롬 데코, 차음 윈드 실드 글라스,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과 타이어, 앞 LED 방향지시 등, LED 방향지시 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샤크 안테나가 기본 적용됩니다. 내장 사용으로는 7인치 TFT 클러스터, 열선 스티어링 휠, 블랙 헤드라이너, LED 룸 램프, 블랙 인테리어, 금조 가죽 시트, 앞좌석 매뉴얼 시트 높이 조절 장치, 앞좌석 슬라이딩 암레스트, 2열 센터 암레스트와 컵홀더, 2열 6대4 폴딩 시트,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 앞뒤 도어 포켓, 앞좌석 컵홀더, 콘솔 사이드 네트, 앞좌석 선바이저 조명과 거울, 더블 트렁크 플로어 등이 기본입니다. 편의 사양도 꽤 괜찮습니다. 고속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오토홀드, 후방 카메라, 앞뒤 경보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와 하이패스, 오토 라이팅 헤드램프, 레인 센싱 와이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인텔리전트 스마트 카드 시스템, 버튼 시동, 오토 클러징과 오프닝이 기본이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전동 조절, 열선, 자동 접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전 좌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 전자식 차속 감응 파워 스티어링, 타이어 리페어 키트, 앞좌석 12V 파워 아울렛,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와 공조 시스템으로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스피커 6개, AUX와 USB 단자, 블루투스 핸즈프리,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뒷좌석 USB 단자, 오토 에어컨, 리어 에어벤트 등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사양 리스트를 쭉 보면 야 이거 또 옵션 장난했네, 이러니 가격을 내리지, 이런 느낌은 확실히 없는 것 같죠? 국내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양은 웬만하면 기본으로 적용해서 합리적인 구성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구성은 RE4 올 트림에 12.25인치 TFT 클러스터랑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1만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 포함 가격이 2,956만원으로 맞춰줍니다.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구성이 괜찮습니다. 블랙 가죽 시트, 운전석 럼버 서포트, 앞좌석 6방향 파워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멀티 센스 드라이브 모드, 앰비언트 라이트, 주차 주행 보조 시스템, 측방 경고 시스템 이런 게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쿠페형 SUV 하이브리드 모델을 2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건 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니로 하이브리드랑 비교해도 구성이 꽤 괜찮습니다. 니로는 중간 트림, 중간 옵션부터 경쟁력이 있고 하위 트림으로 갈수록 XM3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컨대 앞에서 보신 것처럼 XM3는 최하위 트림부터 고속도로랑 정체 구간 주행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오토홀드, 레인 센싱 와이퍼 이런 게 모두 기본이잖아요. 보통 고급 트림에 들어가는 LED 헤드램프나 LED 방향치 시등 같은 것도 기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XM3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차종 중 하나입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나름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다가 그렇게 요구가 많았던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하락세를 탔죠. 왜냐면 소형 SUV는 저렴한 가격이 생명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너무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요. 가격이 기본적으로 더 비싸다 보니 안 팔리는데 비싼 차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여기에 XM3 뒤로 신차도 없어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신차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팔지도 않는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판매 전략까지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XM3 하이브리드의 가격을 인하해버린 건데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리프트 전 재고떨이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신차가 나오기 전에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면 야야 저것도 재고떨이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좋다고 띄워주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XM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는 사실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400만원 가까운 가격 인하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 아무리 재고떨이라도 370만원 가격 인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을 내려버리니까 모든 게 납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의 이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반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내 판매량은 물론이고 수출 실적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판매 시장에서 부진한 이유가 수출 물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즉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 실적도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작년 내수 판매량이 22,048대, 수출 물량은 82,228대로 총 판매량이 104,276대였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38.5%나 실적이 감소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58.1%, 해외에서는 29.7%가 감소한 건데요. 이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국내 판매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늘려야 할 때가 온 거고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 회사 이미지를 다시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고 이걸 위해선 저렴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차를 팔 거라는 걸 어필해야 할 거잖아요. 더 길게 보면 올해 출시될 오로라 1을 위해서라도 회사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XM3 가격 인하는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전략이 유지만 된다면 성장세는 크게 무리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전략 순서가 좀 이상하게 흘러왔죠. 보통은 초반에 가격 경쟁력으로 어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연식 변경이 있거나 할 때 살짝 가격을 올리는 순서인데 XM3는 완전 반대인 거잖아요. 처음에 비싸게 들여와서 이미 이미지가 안 좋아진 상태고 여기서 가격을 내리니까 아예 접근하는 수요 자체가 적은 거죠. 이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판매량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혀 좋은 전략과 순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뀐다는 게 어딘가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전략을 펼치는 게 한국에서는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왜냐면 통계 자료로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팔리는 하이브리드 차가 무려 35만 3,60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11월까지 잡힌 통계인데도 이미 2022년 한 해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기차랑 비교하면 인기가 더 체감되죠. 여기서 두드러진 건 단연 현대기아차입니다. 2022년하고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특히나 잘 나가는 차들의 판매량이 많아졌죠. 그랜저 같은 차는 거의 2배 가까이 판매량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으니 올해는 판매량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전기차는 테슬라를 보면 되듯 한국에선 현대기아차를 보면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가장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팔고 싶으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여기에 착한 가격과 상품성까지 더해지면 안 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즉 르노코리아가 XM3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가성비 전략을 펼치는 건 늦은 감이 있긴 해도 괜찮은 전략이란
있다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형 SUV는 특히 저렴한 가격이 중요한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충분히 저렴하게 팔 수 있다는 걸 강조할 수 있다는 게 기존 소형 하이브리드 SUV와는 아주 다른 거죠. 단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지만 할 수 있다면 판매량 반등은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왜? 당장 오로라 1도 하이브리드 SUV잖아요. 심지어 소렌토랑 산타페가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 중형 SUV입니다. XM3를 시작으로 가성비 전략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로라 1이 출시된다면 접근과 수요도 훨씬 많아질 겁니다. 자, 앞에서 XM3가 페이스리프트 전 재고 떨어짐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좋은 현상은 맞는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구매자들 사이에서 르노코리아 신차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XM3는 지금 KGM으로 치면 토레스만큼 중요한 차인데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것도 노장주 엠블럼에 아르카나라는 유럽 현지 모델명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XM3로 가성비 전략을 시작했다는 생각으로 이 전략을 쭉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제 도약이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로라 1도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비쌀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미 조건이 충분히 주어진 상황인데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